네, 그 8월 전국 모의고사 총평할게요. 자, 이번 8월 모의고사 총평은 선생님이 좀 잘 도와줘야 돼요. 예. 예, 우리 지난달에 비해서 전국 모의고사 응시율이 부쩍 올랐어요, 이번에. 그래서 1차 과목에 대한 이제 정확한 총평, 분석이 좀 필요하니까 그 부분 선생님한테 좀 부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 풀 때 물론 당연히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또 문제 푸는 요령, 방식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죠. 네. 자, 그 부분. 자, 먼저 이번 모의고사는 이제 중으로 나왔어요. 자, 요 의미가 뭐냐면은 난이도 중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합격률이 보통 25% 안팎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고 난이도로 맞춰졌다는 거. 과목별 시험 난이도는 이번에 뭐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과목은 이렇게 중중. 자, 극상 문제가 한 2문제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급 문제하고 중급 문제의 개수를 감안하면은 뭐 한 중중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고 보고, 그 다음에 2차 1교시는 중개사법 하, 공법 상, 극상 문제 되게 많아요. 이번에도. 근데 뭐 늘상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2차 2교시는 요거 이제 묶어서 한 과목이잖아요. 난이도 상. 그래서 요 2차 2교시는 요 한 과목인데 되게 묶어서 극상 문제가 항상 10개 밑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요 한 과목의 성격은 공법의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공법하고 요 2차 교시 공시세법은 한 60점에서 70점 얻으면 거의 만점에 그렇지.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자,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좀 얘기를 좀 해볼 부분은 선생님하고 1차 과목의 체급 난이도, 극상 문제의 개수, 상급 문제, 중급, 하급 문제의 개수가 이러한데 그림으로 펼치면 이러하거든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극상 문제 2개, 상급 문제 13개를 우리 수험생이 되게 벅찬 느낌으로 봤다고 하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놨거든요. 요 모포는 이제 벅찬 문제를 만나면은 아직도 당황을 해요. 그렇죠. 이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짚어볼 요 부분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수업 시간에나 문제풀이 할 때 이 문제 푸는 방식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상대평가 시험이랑 절대평가 시험이랑 시험 형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수험생분들은 절대평가라는 시험을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절대평가라는 말은 많이 들어가지고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죄다 상대평가 수험생하고 똑같은 자세로 시험을 봐요. 맞아요. 그게 문제야. 그거를 우리가 고쳐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 정말 수시로 얘기를 해야 되고, 수험생도 스스로 그거를 실행에 옮길 때까지 계속 각인해가지고 정말 이 전국 모의고사 매달 볼 때마다 절대평가 시험에 맞춰서 시험 보는 거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는 연습이 돼야 돼요. 절대평가라는 건 과목마다 수험생의 능력치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누구한테는 상문제도 극상일 수가 있고 중간 난이도여도 자기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공부할 때 매 과목마다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 있으니까 일단 자주 출제되는 영역에서 100% 맞추겠다. 이거를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분석된 책으로 자신 있게 외워놓은 문제가 일단 있어야 돼. 몇 개가 돼. 그러면 이렇게 민법이든 학개론이든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그럼 학개론을 딱 시작을 했으면 1번 문제 봤더니 내가 자신 있게 외운 문제고 매년 출제되는 형태야. 그러면 그 문제를 먼저 풀되 5개를 다 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외운 문제 제목 찾고 그 5개 지문에서도 그 외운 문장들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지. 일단 1번부터 5번 중에 외운 지문을 먼저 찾는 거지. 외운 지문을 먼저 찾고 이 지문이 옳은지 틀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외운 지문이 답으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외운 문제 찾고 외운 지문 찾아서 옳은지 틀린지를 했더니 외운 대로 답이 딱 나와. 그럼 다른 지문은 절대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확인할 게 옳은 것 고르라고 해서 옳은 것을 정확히 찾았는지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에서 내가 틀린 걸 답으로 정확히 찾았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다음 문제를 또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절대평가의 실력은 이 과목당 40문제를 다 알고 가는 게 실력이 아니라 진짜 내가 확실하게 외운 문제를 읽기 전에 문제 제목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낯선 문제, 그렇죠.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도 낯선 지문 만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될 것 그거를 같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오히려 즐거워해야 돼. 왜냐면 절대평가니까 다 풀 필요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60점을 맞으면 되니까. 그럼 다 아는 것만 나오면 더 피곤하지. 다 풀어야 되니까. 근데 외운 거 쉽게 나와서 답 찾았어. 그 다음 거 제목부터 처음 봐. 그럼 땡큐죠. 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낯선 지문 만났을 때 즐거워할 필요까지가 있을까? 그게? 즐겁지. 그냥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왜? 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학개론 2번이 극상 문제야. 그럼 제목부터 딱 봐도 낯설고 읽히지도 않아. 근데 끝까지 참고 읽어요. 그래, 왜 읽냐 그러면 읽어보고 하나라도 찍어야 자기가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맞출 확률이 거의 없거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문제가 외운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못해. 제 실력을 발휘 못하지. 그래서 이 문제를 틀려버려. 그럼 결과를 놓고 보면 얘를 틀려서 시험 떨어진 게 아니라 얘를 틀려서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안 풀고 얘한테 집중해가지고 이 순서로 풀어서 맞추고 또 모르는 문제 나오면 빼고 외운 문제 찾고 외운 문제 찾아서 푸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선생님 이 얘기를 나도 좀 하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더 잘하네. 나보다. 저는 매 시간 해요. 이거를. 매 시간. 그러니까 문제 푸는 거를 완전히 몸에 체화될 때까지 세뇌될 때까지 계속 그 잔소리를 들어야 몇 명 수험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풀게 되지 그냥 해설만 해주고 냅둬버리면 되는 사람들만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여전히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다 읽어보고 그때서 모르는 거였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모의고사에 자꾸 이제 참여하라고 우리가 이제 그 독려하고 하는 이유 중에 큰 거 하나가 이거를 직접 한번 체험하고 실천해 보는 것도 되게 크죠. 반드시 해야 돼. 앞으로도 9월, 10월 2달 남았고 전국 모의고사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9, 10월 달에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를 과목별로 일단 하니까 과목별이라도 전범위로 할 때 이 형태의 문제들을 연습을 할 때 진짜 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1차가 80문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32개를 틀리면 딱 평균 60점이 나온다고. 이 전체 80문제 중에 과락 없이 32개를 틀리면. 그럼 32개를 틀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웬만큼 공부한 사람이 32개를 틀리기 어려워. 그러니까 시험 볼 때 32개까지 틀리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1번 답 나오면 맞추고 2번 전혀 모르겠으면 읽지도 말고 앞으로 31개 더 틀려야 되겠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맞추고 또 모르는 게 나오거든. 이거 빼고 앞으로 30개를 더 틀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풀면 중간에 막 2문제 중에 하나, 3문제 중에 하나씩은 그냥 막 빼고 풀어도 된다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80번까지 내가 외운 문제를 먼저 골라서 풀게 되면 한 20분에서 30분 사이로 남게 돼 있어요, 시간이. 그럼 시간이 남았다는 이야기는 외운 것만 찾아서 정확히 풀었다는 뜻이라 그대로 답안지를 작성해도 그 사람은 합격을 해요. 근데 시간 남았잖아. 그때 이 문제들을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읽어보고 단어라도 보고 그냥 찍으면 이 중에도 또 몇 개를 맞출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순서대로 다 풀어버리면 거의 이쯤 가서 시간이 끝날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이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 못하니까 2번, 3번 읽다가 시간과 에너지 다 뺏기거든? 60번쯤 풀 때 되면 10분밖에 안 남아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20문제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내리 찍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기 남은 20문제 중에 10개 이상은 쉬운 문제가 많거든. 그렇죠. 그럼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운 문제를 찾아서 푸는 게 일단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외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야 돼. 딱 타깃을. 민법 같은 경우에는 조건, 이런 문제들은 10개 미만으로 정확히 외워놓으면 걔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답으로 나오거든. 그럼 이런 문제들은 매년 출제되고 답이 새롭게 나오는 지문이 거의 없이 나왔던 게 또 나오는 문제들이라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면 시험장에서 100% 풀 수 있다고. 그럼 본인이 그것들은 별도로 표시를 해놓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 일단 1순위로 그 문제만 먼저 하는 거야. 공부를 할 때. 그럼 20개면 20개를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시간이 남을 때 좀 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풀어도 합격하는데 충분한 점수가 아니, 되거든요. 오히려 고득점을 해요, 사실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논리는 정말 전 과목에 공통된 거예요. 2차 과목들 이제 보시면은 중개사법은 뭐 보통 이렇게 좀 평이하고 좀 부들부들하게 출제가 되는 게 보통인데, 자, 공법 보세요. 공법,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 이제 공시세법,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 공시세법 쪽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은 명확하게 느낌이 와요. 그냥 문제 보는 순간. 그 문제들은 제껴가면서 이제 풀면은 훨씬 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모든 과목에 공통되는 이제 문제풀이 방법이라고 봐야 되고, 한 80일, 90일 정도 남은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짚어가면서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게. 수험생마다 다르지만 합격생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1년 내내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 달까지 1년 내내 정말 공부 꾸준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계 차이로 떨어졌어. 근데 자기는 한 3, 4개월 했어. 그런데 60점대 맞고 합격했어. 이런 분들이 금명에 갈리는 경우일 수가 있거든. 그런 경우 항상 그런 게 아니지만 1년을 공부한 사람은 보상 심리 때문에 진짜 다 해요. 자기 능력 생각 안 하고 뭘 하나를 정확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다 했단 말이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험 볼 때 다 건드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쉬운 걸 다 틀려가지고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사람이 몇 있고, 3, 4개월 공부를 한 사람은 어차피 자기는 시간을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 할 수 없다는 걸 전제를 깔고 시작해.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은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했어. 그냥 매년 나오는 것 중에서라도 쉽게 답할 수 있는 것만 냅다 외웠단 말이야. 그럼 시험지를 받으면 이 사람은 내가 외운 게 몇 개 안 되니까 무조건 그것부터 찾게 돼. 그래서 그걸 찾아. 그래서 천천히 정확히 풀어. 그리고 나머지는 대충 없는 번호 찍어. 그래서 60점대 맞고 붙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1년을 연습했으면 100% 합격하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게. 지금 남은 2달이라도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이 방식대로 절대평가에 맞춰서 공부하고 시험 보는 자세만 절대평가에 맞춰서 딱 갖춰지면 맞아요. 지금 남은 2달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 시험이. 그런데 이 공부 기간이 긴 분들일수록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의 범위를 좁혀주는데 그 부분을 좀 불안해 하시더라고. 방문각에서 이제 7, 8월 달까지면 벌써 한 5, 6번 시험을 쭉 봤잖아. 그랬더니 평균이 한 80점대가 나와. 근데 시험이 어렵게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자긴 불안해. 그래서 다른 회사에 가서 또 모의고사를 그렇지. 봐요. 봤는데 60점밖에 안 나와. 이제 멘붕이 왔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시험 형식에 맞춰가지고 3차례나 검수를 거치면서 난이도 조절해서 실제 시험 형태에 맞춰서 한 거거든. 근데 일부 회사들은 모의고사를 그냥 한 명이 다 내. 맞아. 돌아가면서 한 명이 다 내고, 솔직한 말로 그 한 명이 몇 번을 검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옛날 시험 문제들, 문제에 나오지도 않는 옛날 문제들도 다 내.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고 모의고사 보다가 다른 데 가서 모의고사 하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문제가 어려워서 안 나온 게 아니고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을 많이 내서 그런 거야. 맞아. 근데 그거를 또 복사해가지고 갖다 책에다 붙여놓고 공부를 해. 될 수가 없다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몸이 안 따르기 때문에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요. 살이 안 쪄, 그러지. 내가 모의고사 점수가 얼마가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 모의고사에 참여해서 문제 푸는 방식이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나? 이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둘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우리가 알려주는 방식을 실행에 잘 못 옮기냐면 점수에 연연해서 그래요. 수험생은 일단 점수가 좀 자기가 공부한 거에 대비했을 때 안정적으로 나와야 기분이 좋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 이런 점수 얻어오면은 부모님한테 집에 못 혼나니까. 들어갔지. 집에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 인식 때문에 맞아. 점수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모의고사 보는 주간이 되면 꼭 이야기를 하거든. 친구랑 점수로 내기하지 말고, 옆 사람이 초신지 재수인지 신경 쓰고 하지 말고, 한번 하라는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라. 그냥 외운 문제만 건너 찾고, 중간에 어렵게 생기고 단어가 잘 눈에 안 들어오면 그냥 버리고 한번 가봐라, 끝까지. 그래서 점수를 베린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한번 봐보라고.
그랬을 때 결과가 다 읽고 풀었을 때랑 일부 버리고 풀었을 때랑 점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경험을 하면 100% 빼고 풀면 점수가 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빼고 풀 거란 말이야. 우리 덕수 선생님이 이제 그 얘기한 지금 문제풀이 이 방법은 특히 이제 2차 과목에서 이 공법 문제 제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공법 문제 풀 때도 요 요령으로 이 개념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면은 당황하지 않아요. 공법에서 50점 넘으면 아주 훌륭한 점수거든요. 그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번 8월 모의고사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 8월 모의고사는 중, 하, 상, 상 이렇게 이제 난이도가 배분이 됐는데 가장 이제 출제가 많이 되는 전형적인 난이도 유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적표를 받으면은 7월 모의고사 총평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점수만 이제 보지 마시고요. 옆에 같이 붙어 있는 석처율도 같이 평가를 좀 해보시라. 그래서 요 과목별 석처율이 30% 안에 들어오면은요, 비교적 안정적인 거예요. 선생님 이거 한마디만 더 해줘요. 그 8월 모의고사 점수를 우리 학생들이 받을 텐데 8월 모의고사 점수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점수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한테는 점수는 신경 쓰지 마라. 뭘 신경 써야 되냐면 내가 오늘 본 그 과목 그 시험 문제 중에서 진짜 외운 문제를 안 틀리고 다 맞췄냐, 확실하게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중 일부를 틀린 게 있느냐, 그것만 점검하라 그래. 그럼 아직 안 외운 문제는 당연히 틀리는 거니까. 그랬을 때 외운 걸 다 맞았다라고 하면 100% 합격한다. 당신은 외운 건 맞추니까. 근데 외웠는데도 틀린 게 뭐 많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그 8월 모의고사 성적에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우리 7, 8월에 그렇지, 고생을 했잖아. 단원별 단원별 모의고사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성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좀처럼 좀 안 나오잖아요, 솔직히. 당연하죠. 요게 우리 경험상으로는 9월 이제 파이널 과정, 요 과정 거치면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점수에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배운 거 아니에요. 그만 3주차쯤 되면 첫째 주 거 잘 기억 안 나지. 그렇죠. 마지막 될 때면 당연히 전달 거는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단원별로는 7, 80% 점수가 나와. 그럼 전범위도 80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날 배운 거, 그날 본 거랑 전범위로 이렇게 하루에 보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단원별로 외워둔 게 있으면 9월 달에 우리가 마지막 최종 파이널 교재로 정리를 해주잖아요. 거기서 다 복귀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끝난 다음에는 매일 전범위를 볼 수 있게 되지. 그러면 5번 정도를 전범위로 그 책을 돌리면 지금하고 2달 후는 완전히 달라지지. 그때는 전범위로 계속 짧은 시간에 회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하고 2달 후하고는 많이 달라질 거니까 지금 8월 달 점수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것 하나씩이라도 확실하게 외운 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8월 모의고사 성적표 받아들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네,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심기일전 해가지고 요 9월에 이제 파이널 과정 3주 동안 진행되는 요 과정 거치고 나서 9월 모의고사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내가 기대하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힘들 내시라. 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모의고사 보느라고 이제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힘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